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80번째 시간, 바로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것,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까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공을 큐 끝으로 쳐서 승부를 가리는 실내 오락, 즉 당구를 얘기합니다. 당구, 뭐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즐겨지고 있죠. 자, 근데 이 당자와 구자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당자입니다. 당자는 1급 배정 한자이고요. 7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옆에 보시면 아이 동자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를 나타내고, 그렇죠? 손으로 뭔가 치는 것이니까 이것은 뜻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형성자가 되겠고, 허신의 설문해자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형성자로 해석을 해 놓았는데 굳이 왜 아이 동자를 넣었느냐,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매우 궁금했습니다. 자, 일단 설문해자의 뜻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이렇게 소전으로 표현을 하고 이거는 빠르다라는 뜻입니다. 신속하다 할 때 이 글자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신속하다 할 때 이 글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빨리 난다, 날아다닌다의 신자입니다. 날 비자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는 방아를 찢는 것, 찌을 도자인데 이게 찌르다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때리다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쌀을 찧어서 이렇게 다듬는 것을 도정한다고 얘기하죠. 그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찌르다의 뜻도 있습니다. 빠르게 찌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빠르게 때리다가 아니라 빠르게 찌르다의 뜻의 도자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에 찌르다의 뜻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아이 동자인데 찌르다의 뜻이 과연 있을까요? 일단은 단옥주의 해석을 보면 뭐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찌른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빨리 날 신자는 빠르다의 뜻이다. 잽싸게 푹 찌르는 것을 칠당자의 뜻으로 허신도 보았고 단옥제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운에 보시면 조금 더 이게 뭐랄까요? 좀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돌자라고 얘기합니다. 돌이라는 거는 뭐 개가 갑자기 구멍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갑자기의 뜻도 있지만 이게 찌르다의 뜻이 있습니다. 푹 찌르다. 그리고 치다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찌르다의 뜻을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자, 한어 대사전에서 이 돌자, 그렇죠? 이 갑자기 돌자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갑자기의 뜻도 있고요. 뭐 호련이 다 있는데 여기에 뚫다의 뜻이 있습니다. 뚫다.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이게 뚫을 충자입니다. 물이 세차게 쏴 하고 내려가는 어떤 그런 물길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에서 충돌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글자는 사실은 지난번에 보셨던 찌를 충자 있죠. 이 글자가 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서로 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툭 밀어서 치는 게 아니라 세게 찌른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런 뜻이 있었죠. 그렇죠? 세차게 찌르다 뜻을 잠깐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돌진이라고 할 때 이거 돌진 뭐 돌격, 돌진 할 때 그 돌자 있지 않습니까? 이 글자도 갑자기 앞으로 확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갑자기라는 것은 세게 찌른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뚫고 간다. 그렇죠? 적진을 뚫고 가려면 이게 천천히 가서는 안 되겠죠. 세게 가야지 뭔가 그렇죠? 물건에 구멍을 뚫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칠당자, 그다음에 이 돌자, 그다음에 찌를 충자 모두 다 갑자기 세게 빠르게 찌른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치다의 뜻도 되겠지만 칠당자죠. 찌르다의 뜻도 되고 세게 부딪히다의 뜻도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칠당자에 이런 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체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보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글자가 하나 있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찌를 충자를 보시기 전에 일단 아이 동자 먼저 보시죠. 준 6급에 해당하고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아이 동자는 원래는 어린 아이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근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눈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것으로 눈을 멀게 이렇게 찌르거나 아니면 뭐 문신을 새기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상당히 끔찍한, 그렇죠? 잔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이 동자 같은 경우는 자, 남자가 죄가 있으면 그것을 노예라고 얘기하고, 노예는 곧 아이동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여자는 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노비 노자를 쓰거나 아이동자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첩으로 삼는 거죠. 첩이라는 것은 지금의 첩의 의미보다는 예전에는 여자종, 뭐 비자도 있습니다만 노비할 때 노자는 남자 노비고 노비할 때 비자는 여자 계집종을 얘기하죠. 그러기 전에 이 첩이라는 글자가 생겼는데 그 중에 남자 노예는 노비 노자를 쓰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아이 동자를 썼다는 겁니다. 근데 노비가 도망가거나 뭔가 좀 반항하는 그런 의지를 꺾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도 눈에다가, 그렇죠? 어떤 문신을 새기거나 심지어는 보이지 않게 찔러서 도망을 가지 못하게 부자연스럽게 장애인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글자는 매울 신자랑 비슷하지만 이렇게 생겨서 지금 이 갑골을 보시면 이 글자랑 비슷하죠. 이게 형벌을 집행하는 뾰족한 송곳 같은 그런 도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무섭게 생겼고요. 그 중에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글자입니다. 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매울 신자가 있는 이 글자, 과연 무슨 글자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 글자는 그렇죠? 죄를 짓다 할 때 그 죄자입니다. 허물 죄자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코에다가 코를 자르는 형벌을 생각하시면 이게 죄가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런 형벌을 가한다 이런 거고요. 이건 이제 눈을 뭐 상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는 허물 건자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그런 도구를 나타내고요. 매울 신자도 사실은 한 글자 더 있지만 이것도 이렇게 생긴 형벌을 담당하는 도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 동자는 원래는 남자 노비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왜 아이 동자를 썼느냐? 그렇죠? 우리 그 칠 당자에다가 손으로 눈을 찌르듯이 세게 이렇게 그렇죠? 뚫는 것이죠. 세게 이게 박아 놓는 것, 그것을 칠당 혹은 뚫을 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당구를 봤을 때 왜 어린 아이가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 설명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지난번에 오늘 한자 277번 컨텐츠에서 보면 충격할 때 충자를 말씀드렸는데 이 충자에서 그렇죠? 아이 동자가 원래 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는 무거울 중자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아이 동자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찌르듯이 찌른다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칠 당자지만 세게 친다, 빠르게 친다, 뭐 뚫는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때 설명드린 것이 이 화할 충자인데 이것도 물이 세차게 뚫고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칠당자에 다시 집중을 하겠습니다만 이 칠당자에 아이 동자가 있는 이유, 찌를 충자와 관련해서도 한번 그 연관성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공구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칠당자보다 이렇게 간단한 공구자를 설명드리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이 공구자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허씨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준 6급의 공구자고요. 공구자 정도면 상당히 기본 한자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옆에 이 옥자죠. 옥자가 있는 것은 네, 둥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왜 구할 구자가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7당자와 마찬가지로 이 구자를 그냥 단순히 음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훈으로 생각하면 매우 간단해집니다. 가장 깔끔한 설명이 된다는 네, 그런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왜 여러 가지 구라는 발음을 가진 한자 중에 이 글자를 가져왔을까를 좀 유추해 볼 네, 그런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설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옥의 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단옥제는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옥자의 뜻을 따르고 예, 아홉 구자가 아니라 구할 구자는 소리다. 그러니까 뭐 치우 구 해가지고 그런 옥의 탱 하는 소리라고 하는데 옥의 소리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네, 어떤 의성어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글자도 있다. 이것도 옥경쇠 구자지만 공구자와 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네, 높이 날 료자인데 이거는 오히려 네, 소리가 높이 난다는 뜻일까요? 네, 뜻일 수도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음도 될 수 있겠지만 자, 그럼 단옥제 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옥이 공구자가 옥이다라는 설명은 네, 그 서현본에는 네, 옥의 네, 옥경쇠 옥이 비어 있는 뭐 옥의 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옥의 한 종류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옆에 있는 구자가 왜 구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는 것 같고 가장 네, 깔끔한 설명은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구할 구자인 발음 요소로 보면 네, 해석할 필요도 없게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구할 구, 뭔가 구하러 다니다, 원하다의 뜻으로 해석을 해서 옥이란 것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자원풀이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네, 좀 허점이 많은 것 같고 뭐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소리가 잘 나는 둥그렇게 깎은 옥이 가장 예쁜 옥이 되겠죠. 구슬처럼 생긴 옥구슬. 네, 그걸 생각하시면 네, 공구자가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차피 뭐 문자 학자는 아니니까요. 자, 이 공구자가 들어간 이유, 예, 그 아래쪽 위에 쪽에 네, 아래쪽에 못 의자를 넣으면 이게 가죽 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통 공이라는 지금도 공은 가죽으로 만듭니다만 이 공이라는 네, 동그랗게 생긴 그렇죠 옥처럼 생긴 그런 물건을 만들 때 예전에는 분명히 가죽이나 아니면 동물의 뭐 네, 오줌보라던가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용했죠. 오줌보 사실은 가죽에 해당하는 거죠. 혹은 뭐 깃털을 안에 넣는다든가 쌀 결을 넣는다든가 해서 무게를 예, 더 생성하기도 하고 바람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구할 구가 아니라 다른 글자의 축약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공구자라는 거는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된 네, 글자는 아닌 것 같고요. 심지어 네, 갑골문이나 뭐 금문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할 구자를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갑골문이고 이게 금문이고 이게 예, 소전체입니다. 자,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네, 저는 이게 무슨 벌레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벌레처럼 보이는데 벌레란 뜻은 여기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글자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벌레 충자가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 있어도 되는데 집게벌레 구라고 되어 있고요. 집게벌레는 지네하고도 비슷하니까 다리가 여러 개 있고 여기에 이게 주둥이가 있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집게벌레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막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런 벌레를 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주장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할 구자가 뭔가 이렇게 발이 많은 듯한 이런 네, 상황을 아니 뭐 모양을 나타낸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옷 의자를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특급 한자이지만 이 글자는 갓옷구라는 한자입니다. 갓옷이라는 것, 갓. 네, 이미 아시는 분도 되겠지만 이건 가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네, 뭐 가공하고 판매하는 사람을 예, 그런 기술자를 갓밭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이건 가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갓옷은 가죽 옷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죽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자, 이 갓옷 구자에 갑골문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아래쪽은 오히려 옷은 옷인데 무언가 털이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것과 약간 연관이 되어 보이죠? 자, 금문을 보시면 손수가 하나 아래 들어왔는데 이것은 뭐 옷을 여미거나 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죽 옷을 나타내고요. 자, 이거는 소전체인데 예, 지금의 해서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예, 뭐 사냥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겨울에 입으면 따뜻한 가죽 옷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네, 벌레의 다리처럼 보일 수 있는 예, 털이 삐죽삐죽 나온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갓옷 구자는 이렇게 된 글자에서 파생하였다라고 학자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구자에 그죠? 왜 이 구할 구자가 들어갔을까? 저는 이 글자를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한 학자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 글자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성씨도 되고 국문하다 이렇게 고문하는 거죠. 이렇게 추궁하는 국문하다의 국자도 되지만 공의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축국이라고 해서 축구 이전에 그렇죠? 네, 축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도 보면 가죽으로 생겼고 무언가 그렇죠? 이렇게 공처럼 쌓아 있는 것 아니면 쌀이나 결을 넣은 어떤 그런 주머니 같이 생긴 것을 가죽으로 만든 것을 공이라고 얘기했죠 예전에. 자,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저는 서로 이 글자가 아니고 네, 공 구자는 서로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둥근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렇죠? 가죽으로 만든 그렇죠? 아니면 털공처럼 생긴 네, 그런 네, 잘 깎은 옥처럼 둥그런 그런 물건을 공구자로 얘기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공은 대부분 요즘 플라스틱도 있고 뭐 고무도 있지만 예, 가죽으로 만드는 경우가 옛날에 많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공국자와 갓옷구자와 그 다음에 공구자의 이 네,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는 네, 상당히 흥미롭게 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구자를 네, 이 옥구슬처럼 생긴 그죠?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 아닐까? 옥의 소리, 옥의 종류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적 의미로 보자면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제 추측은 여기까지였고요. 자,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네, 1급 배정글자 7당자였는데요. 네, I 동자가 있는 이유는 찌르다. 예, 빠른 속도로 세게 찌르다의 뜻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찌를 충자까지 말씀을 드렸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 15획이고 당연히 왼쪽에 손수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해서 7당자가 되고요. 저는 이거를 찌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 보시면 이 글자는 준 6급의 공구자입니다. 총 11획이고 왼쪽에 임금왕처럼 보이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구슬 옥자의 간략화된 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구인데 공을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큐대로 막대로 세게 밀어치는 것을 얘기하죠. 혹은 찔러서 치는 것을 당구라고 얘기한다. 보통 그렇죠. 뭐 이거를 한 방향으로 세게
그렇죠? 빠르게 찔러서 공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자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사전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구 이런 거 이건 사구 당구네요. 자, 체육 용어로 우단을 깐 대 위에서 상아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몇 개의 공을 원래는 상아로 만들었나 보군요. 예전에는 상당히 고급 스포츠였을 것 같습니다. 몇 개의 공을 큐 끝으로, 큐라는 거는 그렇죠? 이 막대를 얘기하죠. 쳐서 승부를 가리는 실내 오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벨벳을 얘기하는데 그건 뒤에 이따가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예문을 보시면 당구를 치다. 그는 당구를 꽤 잘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구는 이제 명사니까 당구를 또 당하는 거죠. 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린 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단 같은 경우는 이 비단 단자가 들어갔죠. 거죽의 곱고 짧은 털이 촘촘히 돋게 짠 비단이다. 근데 실제로 비단은 아니고 영어나 뭐 페르시아어인지 모르겠지만 velvet에서 을 우단이라고 얘기한다. 예전에 가끔씩 썼던 것 같아요. 우단이란 표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좀 거칠거칠한 짧은 털이 촘촘히 난 그런 바닥이 중요하죠. 당구를 칠 때는. 당구라는 표현 조선왕조실록에는 나와 있지 않았고요. 자, 1939년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조선일보 3면에 보시면 오락의 수위라는 거는 가장 위쪽에 있는 탑을 얘기하는 거죠. 영화와 당구다. 그래서 이 상위권의 영화와 당구가 오락 혹은 취미 뭐 이런 쪽으로 랭크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963년 우리 광복 이후 조선일보 6면입니다. 보시면 망아의 묘미, 당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나를 잇는 그런 묘미라고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지능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학업에만 뭐 지장을 받지 않는다면 상당히 괜찮은 스포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거의 사구 당구를 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한중일 삼국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표현은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당구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타이완, 그렇죠? 이 기가 있죠? 타이완 기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주로 타이완에서 당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음은 당구와 조금 다른 쫑치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쫑이라는 건 중국에서는 특히 충돌하다, 세게 부딪히다의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비슷하죠. 찔러서 세게 몰아치듯이 부딪히는 것을 쫑이라고 얘기하는데 쫑치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중국 대륙에서는 쫑치우보다는 다이치우, 그렇죠? 이 대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테이블 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치우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구란 말이 있지만 아쉽게도라고 할까요? 타이완에서는 당구라고 얘기하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대구라고 얘기하고 쫑치우라고 얘기해도 알아는 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다. 자, 일본은 어떨까요? 자, 우리 그 일제 강점기 치하의 신문에서 보면 당구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도규라고 해서 당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미 거의 사어 또는 문어체적인 표현으로만 남아 있고요. 일본에서는 당구라는 표현 쓰지 않고 다마츠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마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마죠, 다마. 그렇죠? 굿을 뚫기, 굿을 세게 때리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굿을 뚫기, 굿을 이게 찌르듯이 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것보다도 훨씬 많이 쓰는 것은 비리야도라고 해서 영어의 billiards를 가타카나 음역이 아니죠. 그냥 음만 그대로 쓰는 비리야도를 훨씬 많이 쓴다. 결국 당구를 쓰고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다른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당구가 가장 먼저 번역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구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스포츠는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니까 영어식 표현을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영어로 일반적인 당구는 billiards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포켓볼이라고 하는 콩글리시로 를 표현하는 거는 pool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포켓볼은 영어로 pocket billiards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포켓볼은 콩글리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마음에 당구, 빌리얼즈를 어디서 왔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보니까 빌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구 혹은 4구 당구를 빌리얼즈라고 얘기를 한다. 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많이 이런 당구를 하고 있죠. 중국도 뭐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3구나 4구 당구를 빌리얼즈라고 하는데 이 빌리얼즈에 대해서는 어원이 뭐 나무의 뭐 기둥, 그러니까 이 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큐를.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그 빌이 볼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공과 관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원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리얼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구 당구 혹은 3구 당구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당구 중에는 또 이 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포켓볼이라고 얘기하는 풀인데 이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스위밍풀 그 수영장 할 때 그 풀이 나옵니다. 근데 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수영장의 뜻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다의 뜻도 있습니다. 혹은 이 풀이라는 말은 내기 판돈의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을 즐기는 그런 곳을 풀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풀이라는 게 웅덩이의 뜻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그렇죠? 도박장이든 아니면 당구장의 이 테이블이든 이 풀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수영장도 오히려 네모나가지고 가에 뭐가 있고 안쪽에 푹 들어간 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풀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웅덩이,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켓볼 당구, 뭐 판돈 이런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재 풀이다, 인력 풀이다 이런 말도 쓰고 있죠. 아니면 뭐 굳이 영어로 쓰면 carpool 같은 경우도 그죠? 카풀 제도 할 때 카풀도 이 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 특히 도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포켓볼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총 16개인가요? 총 16개의 당구공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고 이렇게 그죠? 당구공을 놓아야 하는 이런 그 프레임도 있고요. 특히 8번 공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치는 그런 당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풀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요즘에는 포켓볼도 많이 치죠. 그 일반적인 사구 당구는 빌리얼즈라고 얘기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판을 이렇게 깔고 그렇죠? 즐기죠. 뭐 미국도 많이 즐기고 영국도 주로 이런 풀을 잘 즐깁니다. 8번 가운데 놓고 1번부터 7번까지 그다음에 9번부터 13번까지 1번부터 7번은 일반 단색이고요. 9번부터 13번은 띠가 있는 색입니다. 색은 이제 1번, 9번, 2번, 뭐 10번 이렇게 서로 맞춰지죠. 보시면 1번은 9번과 연결되고 또 2번은 10번과 연결되는데 다른 점은 색깔이 다 칠해져 있거나 아니면 이 띠로 돼 있거나 이 상태고요. 8번을 중간에 한 번으로 집어넣으면 이건 게임을 패하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룰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이 당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칠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풀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긴 당구는 포켓 빌리얼즈라고 하는가 아니면 풀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포켓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치는 당구는 빌리얼즈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둘 다 우리는 다 통괄해서 당구라고 발음을 하고 한자로 이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80번째 시간에는 칠당이지만 뚫을 당 아니면 찌를 당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칠당자와 그 다음에 공구자가 합쳐진 당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